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힐링과 명상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순창에서는 치유형 체험관광 1번지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진행 중입니다. 더구나 건강, 장수, 발효를 테마로 한 치유농장 10곳이 모여 치유벗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기열 회장을 만나 치유벗 영농조합법인 설립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 순창군에서 치유벗 힐링 명상 캠프를 1박 2일로 진행을 했죠. 아, 네네. 네. 저희가 이제 11월 초에 진행을 했는데요. 1박 2일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그 준비해온 치유 프로그램을 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셨던 분들이 그 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체험했던 거와는 뭔가 좀 다른 색다른 경험을 했다. 이게 치유적으로 아니면 자연과 교감하는 이런 네.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가시면서 와, 색다르다, 신기하다. 그래서 그냥 다들 얼굴에 네. 웃음기 가득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사진이 그 네, 캠프 예. 장면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저희 순창에 오시게 되면 순창에 가장 그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 강천산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천산에 먼저 이렇게 가셔서 그 전에 오시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천산 하면 그냥 아름답다, 단풍 구경하고 네. 나무 구경하고 폭포 참 예쁘다. 네, 폭포 그냥 물 구경하고 그냥 스치며 지나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체험에 이제 참여하다 보면 나무와 같이 교감하고 소통하고 물과 소통하고 그래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그 기회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물과 함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 정도 시간을 갖는데 네. 그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죠. 그래서 도시에서 가졌던 이렇게 들뜬 마음을 순창에 오면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힐링과 명상을 테마로 한 이 관광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 그 순창에서는 이제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체험 상품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걸 농촌관광과 연계해서 많이들 해왔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순창에서도 그렇게 해왔었는데 체험 농가들이 항상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순창까지 오게 하는 어떤 그 특별함이 있어야 되겠다. 굳이 왜 순창까지 가야 돼? 그러한 체험은 도시 근교에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생각한 끝에 순창만의 것. 왜 순창에 가야만 하는지, 왜 순창에 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끼리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 뭔가 특별함을 더 얹어서 고객들한테 다가가자. 그것이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효, 또 장수, 건강의 이미지, 네. 거기에 어떤 순창의 맑은 공기와 물, 이런 어떤 순창의 자원, 치유적 요소들을 우리 농장 프로그램에 같이 접목을 해서 홍보하고 알리게 되면 순창은 꼭 가볼 만한 곳이다, 가볼 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는 네. 그 유기농 미나리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네. 예. 그 어떤 농장들이 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지, 다른 농장들은 또 어떤 농장들인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그 법인에는 열농가가 있는데 네. 저희 같은 이제 유기농 미나리나 연을 재배하는 농장이 있고 이제 두릅하고 엉겅퀴를 이용해서 네.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인 농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우와 그다음에 과실스를 이렇게 재배하면서 네. 치유 농업에 이렇게 가까이 하는 농장, 농부보따리라는 농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옥고 아시죠? 한약 네. 경옥고를 네네. 직접 만들면서 한방 꽃차를 이렇게 치유 체험화해서 하는 우리 농원이 있고요. 다양하네요.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치유 텃밭을 크게 만들어서 치유 텃밭과 농가 민박을 운영하는 예담소리라는 또 저희 또 회원이 있고요. 그리고 섬진강가에 보면 장구목이라고 유명한 네네네. 아시죠? 네네네. 그 요강바위라는 네, 곳이 알고 있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보면 그 야산에 자라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그 산채를 이용해서 자연밥상을 운영하고 있는 장구목 가든 또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또 하는 또 순창수목거지라는 또 네. 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갖가지 효소를 이용해서 그 효소와 또 그 자연밥상을 하는 또 늘이라는 또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농가들이
이렇게 힘을 지금 모아서 네. 지금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다양해서 네네. 재밌네요. 예. 야,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또 치유 농업을 또 개발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이렇게 유발하기도 하고. 네네네.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좀 흥미롭습니다. 예. 네. 그 치유벗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주로 좀 어떤 일들을 진행을 했을까요? 이제 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각자의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프로그램들에다가 저희가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저희 순창에 오셔서 저희와 이렇게 인연이 된 분 중에 명상치료사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합류하면서 저희들하고 순창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이 돼서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러면 저희한테 그런 명상이라는 부분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마음이 안정되고 치유가 돼야 우리 순창을 찾는 그런 고객분들한테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연로원가 분들이 그 치유 명상 그 선생님을 모시고 밤마다 저희가 명상 치료를 받고 명상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저희도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힐링을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그렇죠. 힐링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예, 그런 부분들이 실천을 저희 이제- 하셨네요, 맨 먼저. 네네. 네. 어떻게 좀 많이 좀 좋아졌습니까, 마음이? 아주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네. 이제 한 1년 정도 돼 가죠? 네네, 이제 1년 지금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또 어떤 부분이 또 성과로 나타났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직 그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기는 한데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해 오면서 저희가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프로그램들, 진행해 온 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제 직접 그 이번에 힐링 캠프를 통해서 손님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고감 소통을 이제 하면서 저희도 느꼈던 것이 그 전에 그냥 단순하게 했을 때는 그 오셨던 분들하고의 저희하고의 어떤 그 소통이 어떤 나눔의 시간들이 이렇게 좀 진전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뭐 체험 경험했던 건데. 프로그램만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작물을 기르고, 그렇죠. 뭐 그냥 재배하고 단순하게 이런 체험을 통해서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그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그 사람들과의 나눔의 소통의 그런 그 시간들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마치 내가 식물과 교감하면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농장을 찾는, 우리 순창을 찾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깊어지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번에 저희가 진행해오고 또 교육받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회장님은 그 청정 미나리 농장을 운영 중이시죠? 네네네. 네. 1998년에 결혼을 하고 도시에서 먼저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그다음에 그 이듬해죠. 99년에 10개월 된 딸과 순창에 내려왔다고 들었는데요. 뭐 어떤 이유에서 그랬습니까? 그때가 벌써 이제 20년 됐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우리 한국의 현실로는 IMF 시기였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그 이제 애기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벌써 애들이 5이나 됐어요. 그렇군요. 가족이군요, 지금. 네, 가족입니다, 지금. 네. 보니까, 큰딸. 네. 제 큰딸, 그러니까 그 8개월 됐을 때, 돌이 안 돼서 내려왔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애기 엄마도 그 건축설계사무소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경기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이제 애기 엄마도 이제 어렵게 됐고 상황이 저 또한도 이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형편이 좋아져야 애들 교육도 막 신경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래도 그 시기 때가 이제 아무래도 힘들고 차츰 이제 학생 수도 이렇게 줄어들고 해서 저도 이제 그거를 적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골에 가서 살아있는 그 생명들 키우면서 재미있게 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뭐 농업에 관련된 일을 전혀 해본 적이 전혀 없으시죠? 진짜
없었죠. 근데 이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사실 좀 고민은 하긴 했지만은 그러자 해서 이제 내려왔죠. 딸 8개월 된 딸 데리고 내려와서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귀촌을 했어요. 이제 집이 빈집이 있었는데 예. 그 이제 허름해진 집을 찾아서 가서 거기에 이제 새로 집을 짓고 이제 보금자리를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여 년 동안 쭉 농장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도시 생활을 했던 분이 어찌됐든 경기가 안 좋아져서 네네.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쫓겨나듯 네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촌을 도시에서 밀려왔으니까요. 네네. 했던 건데 사실 시골 생활도 만만치는 않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울컥하십니까? 가끔씩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무작정 사실은 내려와서 네. 이제 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리하다 보니 요즘처럼 이제 어떤 이제 귀농이라든가 귀농 정책이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귀농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면서 그쵸. 오다 보니까 네.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으면.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저희 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상 내려와서 땅 사서 여기서 씨 뿌리면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농사라는 게요. 그래서 첫 해부터 이제 동네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자, 지금은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시키는 대로만 했었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거의 농약 농사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추를 심어 놓으면 지금 시기 때는 무슨 약을 해야 돼. 또 뭐 이 시기 때는 또 무슨 약을 해야 돼. 거의 약 박사가 돼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애기 엄마하고 고추 농사를 지면서 이제 약을 해야 되는데 알려준 대로 약을 해야 되는데 거의 약을 마셔가면서 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추가 이렇게 막 크잖아요. 그러면 그 고추 고랑 사이를 가면서 근데 약이 얼마나 이거는 독합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농사 지려고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내려온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자연농업이라는 그 책자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자연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예. 이렇게 농사를 짓는 방법도 있구나. 굳이 농약을 하지 않아도 농사 짓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그 자연농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일은 힘들지만 왜냐하면 뭐 친환경 자재로 직접 만들어서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름도 뭐 직접 만들어서 해야 되는 상황. 네. 이런 것들이 자연농업이다 보니 주변에서는 뭐 동네에서는 거의 뭐 이제 미쳤다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청정 농업 이런 그렇죠. 것은 전혀. 뭐 이렇게 보편화돼 있던 시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니었었죠. 네. 예, 농약 안 하고 어떻게 농사를 저 이랬어요. 동네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는 거의 한 5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고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기농 인증까지 받게 되면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홍보가 되기 시작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동네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은 정말 우스운 얘기로 동네 네. 가면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정자에서 그 전에 이제 시골에서 보통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들은 날씨 얘기했대요. 오늘은 날씨가 어떨까? 왜냐하면 농사진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내려오면서 그 날씨가 두 번째 순으로 밀려났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저희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내려와서 농약도 안 하고 농사를 진다고 하니 뭐 네. 방천에 보면은 맨날 막 풀이 있고 저 풀농사 진다고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은 이제 우리 얘기로 먼저 이야기를 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처음엔 고추 농사 하셨는데 어떻게 미나리 농사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까? 그러게 얘기하다 보니 또 그게 됐네요. 저희가 이제 순창에 가면서 순창에는 유명한 게 고추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추장 원료인 고추 농사를 짓자. 그렇죠. 네. 이거 뭐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좀 소비도 잘 되고 네네. 잘 이제 팔릴 수도 소득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너무 경험 없이 덤비다 보니까 제가 땅을 구입한 곳이 바로 섬진강가에 있는 지대가 가장 낮은 땅을 구입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귀농 교육을 받고 그렇으면은 당연히 땅을 구할 때 내 작물하고 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보고서 땅을 구할 텐데 네.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땅이 나왔길래 그냥 덥석 땅을 산 것이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을 이제 제가 사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건 침수된 곳이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고추를 했던 거예요. 근데 고추는 이게 이제 그 청근성 작물이라 그래서 물을 아주 싫어해요. 고추 작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여름이면 그 장마 시기 때마다 맨날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 고추가 이렇게 컸다가도 물에 잠기면 다음 날 되면 다 골아서 떨어져요. 네. 저희가 그거를 한 3년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괜찮겠지. 근데 꼭 한두 번은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5년 동안 그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실패를 거듭하면서 고민도 있었죠. 갈등도 있었죠. 다시 올라가야 되나? 안 되니까 잘. 그렇죠. 왜냐하면 전혀 소득이 없었으니까. 아유. 그래서 그런 이제 힘든 시기 때 이제 동네에 계신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속에서 사는 걸 해라. 어차피 물이 맨날 들어온다라고 하면 물속에서 사는 걸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그게 미나리였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그 마을 앞에도 미나리 밭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한 세 농가분이 계셔요. 이제 그분들은 저희처럼 밤미나리가 아니라 이제 물미나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애기 엄마는 어찌 됐든 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무조건 하자. 이제 했는데 이제 저는 미나리라는 일이 이렇게 물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저는 이제 아무리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부인을 모셔야 됐었던 거 아닙니까? 부인께서 오히려 더 추진력이 강하셨던. 맞습니다. 확실히 그 이제 엄마는 강하더라고요. 확실히. 네, 도시에서 시골 내려올 때도 부인께서 먼저 가자라고 하셨고 예, 맞습니다. 미나리로 교체할 때도 미나리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하시는데. 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안 하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12년에 드디어 이 가이아 농촌 교육 농장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네. 이 얘기도 한번 좀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이제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미나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유기농 인증을 받게 됐어요. 네. 이제 유기농이라 하면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하지 않고 짓는 농사법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에서 이제 납품을 해달라. 소문이 나기 시작하네요. 네. 예. 그러면서 저희가 전체를 납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뭐 이렇게 후회 없이 이제 여기가 이제 농사를 졌죠. 네. 예, 왜냐하면 뭐 나가는 양이 뭐 일주일에 뭐 1톤 이상씩 이렇게 나갔으니까 한 번에 나가는 양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농사를 짓다 보니 이 순창이라는 지역이 거의 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노령 이 인구수가 거의 70% 80%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나이 7, 80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미나리 일은 이렇게 따듬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해줘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한 해 뒤에 지나면서 그분들이 이제 몸이 이제 노쇠해지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어떤 인력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애기 엄마하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기업하고 하는 것은 차츰 줄여가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했던 것이 이제 미나리를 가지고 발효에 가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가공품이 나온 걸 가지고 가공품이 나왔으니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팔로 이렇게 도시로 나가는데 서울을 한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농산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공품을 쉽게 이렇게 내가 사줄게 이런 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농산물은 정말 누가 봐도 유기농산물로 만든 최고의 농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농사지면서 유통하기까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서 제가 이제 애기 엄마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이제 애기 엄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체험을 하자. 우리 농장에 체험을 해서 도시민들이 오게 해서 직접 효소 담그기 체험을 하고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하다 보면 직접 봤으니까 신뢰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물건을 사갈 것이고 이것이 뭐 천천히 가겠지만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아주 확실한 방법이군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는 농장을 체험 농장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고 체험 농장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 2년 있다가 진흥청으로부터 농촌교육농장을 지정받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체험객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환경도 바꾸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아름아름해서 이제 오시게 되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아직도 환경을 바꾸고는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장을 찾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지금도 환경을 바꿔가고는 있지만 그때부터 쭉 이렇게 이용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그 방문객 수도 예.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신데 이렇게 네네.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도 이렇게 이제 한 20년 동안 농장을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렇게 확신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농사를 짓는 것도 내가 행복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내가 농사 짓는 일이 행복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농산물을 먹는 사람들도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우리 농장을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비록 힘든 일들이에요. 막 풀을 뽑아야 되는 일들, 그리고 직접 뭐 삽을 들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힘든 일이지만 그 과정들 또 결과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기분 좋은 일들이고 행복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닌 즐거운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하는 일은 행복해야 된다. 네. 자, 치유벗 명상 힐링 캠프 저희가 또 서두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캠프는 뭐 단일성이 아니죠? 계속 지속성으로 운영되는 네. 거겠죠? 네, 이제 저희 그 법인이 일단 대외적으로 우리 순창군의 치유 프로그램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이러한 어떤 그 캠프나 아니면 팸투어 형식의 어떤 도시민들을 자꾸 오게 하는 일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올해는 저희가 지금 자체적인 치유봇 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나와 있질 않아서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순창군청에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 치유벗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치유벗 영농조합법인 네, 활약상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다양한 일들을 또 해오시다가 네. 또 번뜩이는 일들을 또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궁금해집니다. 이제 저희 그 순창의 치유농업 그리고 순창의 치유벗 저희 지금 영농조합법인 이 이제 그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치유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함께 같이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본에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 아지무 센터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일본에. 근데 그곳에서 운영하는 그 방식이 너무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것이 한 50여 농가들이 같이 이렇게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한 곳에 말하자면 우리 순창군 같으면 순창군의 한 곳에 센터를 딱 지정해 놓고 외부에서 우리 순창을 방문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센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농가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방식의 어떤 네. 그런 어떤 관리 방식이었어요.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이거 순창에 이걸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 있는 우리 이제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품질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균일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센터를 기구를 조성을 해서 그 품질이 일정화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손님이 순창에 방문하게 되면 어느 농가를 방문을 해도 만족감은 항상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기구를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순창에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항상 행복하게 만족하게 느끼고 가실 수가 있고 또 덩달아서 우리 치유보 조합원들도 커가고 또 순창군 치유농업도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커가는 그런 어떤 또 치유보 영농조합법인이 네. 되도록 또 저희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본인이 행복해야
이 농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복과 또 힐링과 치유를 전해주는 또 그런 농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